아이네트 호스팅, 서버 호스팅, 웹 호스팅, 클라우드, 오피스 365, 서버 통합 관리, 24시간 기술 지원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서버 호스팅을 만났다. 아이네트 호스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호감미디어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적인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더비평 5월 4일 녹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음이 시작되는 5월 4일 그리고 5월 5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투표율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더 낫죠. 그래서 혹시라도 선거일인 5월 9일에 뭔가 이벤트가 있으신 분들은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후 2시 집계는 거의 7%가 넘었는데요. 투표율이 이틀 동안 해서 한 20% 정도 가까이 나오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뭐 문 닫을 때가 됐는데 또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감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 님 감사드립니다. 한발한발님 감사드립니다. 강주영님 감사드립니다. 직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뭐 5월 9일이면 끝나니까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러나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광고는 또 해야죠. 이제 5월 8일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만은 1번 광고는 사과 광고입니다. 장수사과 또리 장군. 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2752-6673 전화 주시면 됩니다. 2번 광고는 휴대폰 판매 매장 광고입니다. 휴대폰샵 광통신. 이번에 후원금으로 4만원 입금해 주셨습니다. 4만원을 입금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한 명이 이 휴대폰 샀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 뭐 새로 교체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광통신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문의는 070-7777-3318입니다. 세 번째, 신발 깔창 광고입니다. 냄새 나네요. 발냄새 심하신 분들은 이 기능성 깔창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은 안난의 깔창이고요. 다음 카페 안난의 깔창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페 통해서 구입하시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고 4번, 중국차 쇼핑몰 북경도사 광고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높여주는 중국차, 보이차, 뭐 오룡차, 홍차 등 고급 중국차 찾으신다면 검색창에서 북경도사 검색해 주십시오. 선물용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4412-4250입니다. 이 광고 나오고 나서 정체불명의 일반인들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급차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북경도사 진짜 강추입니다. 광고 5번,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사용하시는데요. 에어컨 청소 안 하면은 그것도 병균 온상됩니다. 그래서 청소 관리 중요한데요. 로봇을 이용해서 균일하고 꼼꼼한 청소해주는 클린 에어컨 친환경 세제 사용으로 더욱 믿음이 간다고 합니다. 사무실, 병원, 대규모 영업장도 가능하고요. 문의 전화는 010-6678-2605, 일반 전화는 02-2605-3009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뒤로 빽 했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광고 끝났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투표해 이 순간을 기억해 오늘만 기다려왔어. 이젠 내 손으로 바꿔볼래. 딱 오늘만큼은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자. 언제나 꿈꿔온 모든 것을 난 기억해. 투표하
투표하자. 오늘은 투표해. 이대로 나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나 우리 함께.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어떤 것도 전혀 변하지 않아. 그냥 이대로 점점 나빠질 뿐이야. 언제나 품꿔온 모든 것을 난 기억해. 투표하자. 오늘은 투표해. 이대로 나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나 우리 함께. 오늘은 투표해. 이대로 나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나 우리 함께. 자, 2부에도 우리 또 패널들 나와 계십니다. 네, 하성주입니다. 네, 정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1부에 잠깐 목소리 출연만 하셨는데요. 정의당원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동자입니다. 예, 동자라고 하니까 뭐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정의당에는 주로 닉네임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물론 더민주당도 당원 게시판이 이 과거에는 활성화돼서 요즘 하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단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닉네임으로 싸우는 일들이 많죠. 정의당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자 하면은 아마 정의당원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나와 계십니다. 자, 2부에서는 우선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좀 놓여 있습니다. SBS의 그 폭탄 뉴스를 가장 많이 지금도 틀고 그 잘못됐다고 SBS에서 사과하지 않은 그 뉴스를 각종 시내에 있는 탑차에 지금 틀고 있는 것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인데요. 지금 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실버크로스 해가지고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긴 이 추세가 실제로 역전으로 나타난 것도 한 10여 군데의 여론조사 가운데 두세 군데 나타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이런 현상, 말하자면 홍준표에게 뒤지는 현상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우선 우리 하 수장의 탁월한 분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네. 또 얘기해 줘야죠. TV 토론을 하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하는 말마다 제대로 대꾸 하는 것도 없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다 아는 게 뭐냐니까 물어보면 또 그냥 눈만 꼼꼼 하고 있고 이러는 게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이 모양의 꼴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전 언론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한때 최고에서 반토막 넘게 난 것은 오로지 단 한 명의 공입니다. 안철수 본인입니다. 그게 안철수 본인의 공이 한 90% 된다면은 10%의 몫을 차지하는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박지원. 에다가 또 상황 한 분 더 모셨죠. 태상황. 네. 김종인. 네, 그렇게 두 분 모셔가지고 두 일할 분이. 사람은 없고 머리만 많아. 네, 근데 저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그러는데 상황은 언제 나오느냐? 왕이 애일 때 나옵니다. 맞아요. 네, 왕이 애가 아니면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른이 되면 보통 상황을 좀 하도 안 되는 죽이거나
뭐 그렇게 안 하다 하면 어디 촌동네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왕이 끝까지 애면 상왕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상왕하다가 갑니다. 이런 게 있죠. 지금 저기 안철수가 한테서 이제 상왕들이 계속 위에 층층 시야로 막 쌓이고 있어요. 박지원 한 명도 버거웠는데 이제 김종인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이 둘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철수가 더 애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인이 와가지고 지가 조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지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말이고 그것은 뭐 무슨 뭐 다른 미사 여구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우리 보고 김종인한테 투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한테 투표한다는 말은 저 김종인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소리고 이것은 그 김종인이 지가 대통령이 나오겠다 그러면 그게 뭐 말이야 됩니다만 안철수를 대타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뭐 다 해먹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에 찍는다고 하는 건 김종인한테 찍는 거입니다. 뭐 우리 하수장의 얘기가 뭐 맞죠. 사실 이제 4월 5일 말하자면은 이제 출사표를 던졌을 때에 뭐 온 언론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때 뭐 문재인과 1대1에서 뭐 그 이긴다는 조사도 엉터리 조사로 판명은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조사까지 나왔다가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1차, 2차 토론에서 너무 못했어요. 5번 토론 중에서 그래도 3차, 4차, 5차는 그런 대로 약간 좀 병풍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악수는 안 뒀는데 1차, 2차 토론에서는 너무 많은 악수를 뒀던 것이 이 안철수 하락의 원인이 됐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안철수 표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나 할까? 그게 자기가 올라갈 때는 홍준표에게 갈 표가 자기에게 오지만은 조금이라도 뭔가 삐끗하면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복원력 있는 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내구력이 적은 표, 이것이 또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내그력 하나도 없는 표죠. 원래 지지율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저기 그 경선 민주당 경선 끝나기 전에 있었던 안철수의 8%가 정답이죠. 그냥 그 8% 이외에 쌓인 표들은 안철수가 그때 당시에 가장 지지율이 그나마 높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지.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제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게 안철수의 적은 쉽게 얘기해서 진보개혁적인 표들은 문재인이 적이고 보수 수구적인 표는 홍준표가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지르더라고. 막 질러.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승민, 심상정 하고 공동정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상황에 이어 이제 대통령도 3명. 그리고 저 보수적인 분들은 유승민 좀 찍어주세요. 아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은 돼요. 야 솔직하게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가 자칭 보수라면은 야 저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 찍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 이게 샤이 홍준표라고 그러는데 샤이하면 찍지 마. 근데 샤이한 홍준표를 안 찍으면은 기권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홍준표 같은 그런 잡스러운 인간을 찍느니 차라리 유승민을 찍어라. 조원진을 찍어라. 이런 얘기는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정치평론가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후보가 보수 여러분 심상정과 저 유승민을 좀 찍어주세요. 이 좀 그 얘기는 또 심상정도 똑같이 하대. 심상정도 그 얘기해요. 예. 유승민 후보가 유세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도 뭐 보수자 유권자면 유승민을 좀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아니 이제 나 심상정까지도 이해는 해요. 전 이해도 안 됩니다만 일단 선거를 너무 장난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제 심상정의 이론은 이런 거겠지. 심상정은 그 홍준표의 대지발정제 이후에 말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 후보들이 홍준표 같은 놈을 찍느니 차라리 유승민을 찍어라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상정은 안 될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웃기긴 하지만은 뭐 그래 방금 내가 해석했던 대로 그래 뭐 홍준표 같은 놈 찍을 수 없으니까 얘기는 되겠다라는 하지만은 이제 안철수가 얘기하니까 이게 좀 웃기더라고. 문재인 표는 심상정이가 좀 뺏어주시고 홍준표 표는 유승민이가 좀 제발 뺏어주세요. 그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예.
아니, 대통령 안 되긴, 될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심상정은 어지간한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제 심상정 욕을 먹는 것도 심상정 3%면은 아무도 욕 안 해요. 근데 8%, 10%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책임 있는 표에 접근하니까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 막판에 이렇게 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SBS 보도에 대해서 네. 계속 악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심한 쪽이 국민의당 안철수 쪽입니다. 그거 좀 하지 마십시오. 진짜 딴 게 아니라 아니 당신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월호를 이용을 해 먹냐고. 아닌 거 다 이제 나왔고, 뭐 다 나왔고, 이거는 보도에 뭐 진짜 ABC 중에 하나도 못 갖춘 그런 보도라는 게 이미 다 판결이 난 상황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든 진짜 한번 지푸라기 짚어보겠다고 잡고 이렇게 지랄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정치인의 금도를 넘어서 인간적인 금도를 넘은 거죠. 아니 근데 그 안철수라는 후보 사람이 참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세월호 활동하고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이쪽도 저쪽도 안 하고서는 방관자처럼 했잖아요. 그게 왜 정치적 중립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문재인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그 세월호 일어난 날 자기는 팽목항을 내려갔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때 뭐 했냐. 문재인 후보 단식한다고 할 때 법인카드는 왜 썼냐. 이런 거 가지고선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이 너무 쪼자분하고 비열해 보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뭐 다 됐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딸내미 재산이나 공개하라고. 선거 다 끝났는데 이 양반아. 그러니까. 아니, 누가 딴 사람들이 그랬나? 지가 지 입으로 자기 직계 좀비속 재산 공개하자고. 지가 그랬잖아. 그럼 지가 한 말은 지가 지켜야지.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네? 아니, 그럼 또 딸내미는 동영상까지 찍었더라? 그거 찍을 시간에 빨리 은행에서 거래 기록이나 떼갖고 오면 되지. IRS라고 그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 이게 미국 국세청입니다. IRS. 여기에는 미국은 사실은 이제 세금으로 그렇죠. 지탱되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금에 대해서 관리가 엄격합니다. 뭐 우리나라 국세청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죠. IRS에는 뭐 온갖 게 다 기록이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월세 같은 거 잘 기록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사저널 보도였나요? 그 딸이 있었던 아파트가 방 2개에 거실 2개인가? 하여튼 그게, 한 달에 최고 월 1,600만원 정도. 물론, 그게 이제 최고라는 얘기는 온갖 옵션이 붙었을 때 가격일 겁니다. 네네. 아니면 최저는 한 54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최저 가격으로 쳐도 연간으로 6천만원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딸의 재산이, 수입이 44,000달러인가인 걸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아무 증빙 자료 없이 이게 우리의 해명이다라고 했을 때 네. 44,000달러면은 뭐 5천만 원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아서 급여보다도 많은 월세를 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 해명 아니에요. 그래서 김진애 전 의원이 그 얘기 했더만 IS에서 떼면은 다 나오는데. 다 나온다. 하루 이틀이면 다 나온다. 그걸 제 자료를 증명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후보 등록하는 4월 15일이었죠 아마 그때가. 네. 뭐 정확한 날짜는 틀려도 상관없어. 그날까지 후보 등록할 때 그걸 내가 증명 자료를 보내겠다 이렇게 또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4월 15일 날은커녕 지금 선거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철수 당신 돈 많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 2012년도에 안랩 주식 팔아가지고 900억 해먹었잖아. 딴 거 재산 한 푼도 없어도 당신 수중에 현찰로 900억이 있어요. 그동안에도 이것저것 해결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누가 당신 돈 많다고 뭐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그러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사는데 딸내미 고생 안 시키려고 좀 좋은 아파트 살게 했다. 그런 얘기하면 누가 뭐라 하나. 아니 누가 뭐래? 근데 왜 자꾸 그런 하나만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4만 몇천만 벌어가지고 지금 모은 돈이 1억이나 넘는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재테크를 했길래 그게 가능하냐는 거요. 그걸 해놔놓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참 부끄러울 것이다. 이런 논평까지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빨리 딸내미 재산 공개나 빨리 하십시오. 내가 이 얘기를 더 세게 못하는 이유는 이 쫄보 새끼가 이제 막판에 돼가지고 후보 사퇴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살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말 한 바를 지키는 신뢰의 안철수가 되기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 약속은 지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안철수 이제 후보가 사실 이제 5월 2일까지 여론조사 아까 5월 3일 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홍준표가 자기를 역전시키는 이른바 실버크로스가 나타나는 곳이 한 새로운 내가 정확하게는 2군데가 3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도 공격을 해야 되고 문재인도 공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안철수의 지지도가 상당폭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가 떨어지면은요, 그게 문재인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아요. 유불리로만 따지면은 홍준표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황. 역시 이제 안철수를 분석하다 보면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세 후보 중에서 말하자면은 탑3죠.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세 명의 후보 지지자들의 활동 지수가 홍준표가 제일 높고 문재인이 제일 낮다. 이런 조사들은 지금 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심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 맨날 어대문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던 우리 서영석 대표님께서 가장 먼저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내가 뭘. 반성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지. 나는 지지자가 아니잖아. 가격권도 없는. 맞아. 참 그렇지 뭐. 우리 서영석 대표는 투표도 못 하시는데 뭐. 아니, 2018년부터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대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표차와 득표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일당이 될 정당은 문재인밖에 없지만은 다른 일당이 되는 문재인의 더민주당마저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국회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질,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협치란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홍준표하고 문재인만 빼고 모두가 되더만, 그래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도 같이 이 정부를 운영하겠다 그러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심상정, 유승민은 물론이고,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또, 지금 홍준표와 문재인 같은 낡은 인물들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된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정계 개편을 갖다가 한 당으로 만드는 그런 정계 개편 하자는 얘기인가? 아니 하고 싶으면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내 망상이야. 자유지. 근데 안철수 후보한테 내가 바라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빨리 딸내미 재산 공개하고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안 하기만 하면 돼. 사퇴만 안 하면 돼요.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조질게요. 선거 전까지는 안 조질게요. 자, 아까 이제 안철수가 보수적인 유권자 여러분들은 유승민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심상정을 찍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심상정 후보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후보로서의 존재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다자구도 속에서 진보 개혁적인 후보가 1위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후보가 꼭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지도가 의미 있는 지지가 되면은 검증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심상정 후보가 3%에서 5% 왔다 갔다 할 때는 검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를 뚫고 9% 심지어는 10%로 올라간다면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 그 동자님을 모셨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예, 뭐 어떤 그 진보적인 신문의 한 기자가 사견이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렸겠죠? 그래서 문재인과 심상정을 놓고 문재인이 뭐 한 45% 먹고 심상정이 5% 먹는 이런 상황보다는 문재인이 40% 먹고 심상정이 10% 먹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심상정을 좀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문재인의 지지가 안정적으로 50%를 넘었더라면은 그런 이야기는 계속 유의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문재인의 지지도가 45%를 뚫지 못하고 심상정의 지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검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원칙과 진보를 주장한다면은 정의당 너희 내부에서도 실제로 그런 정의와 혹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진보 특히 정의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먼저 매주 TV로 생중계되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 질문 성역 없습니다. 둘째,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연 200억에 달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처럼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가족의 식사나 또 생필품 다 사비로 구입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부 각 기관의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은 폐쇄하고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는 민정사회수석을 신설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에 대답을 하기 전에 네. 당규위 분들하고 이 씨한테 사무총장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당기위와 사무총장 네, 아마 오늘 제 발언에 나가면 또 고소를 하실 것 같은데. 왜 고소를 해요? 고소 당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이, 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내부 지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랑스 대선 보고 계시죠? 200석, 300석 되는 1, 2당 대선 후보들, 우리 국민들께서, 프랑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퇴출시켰습니다. 시민권 다 양도해 줬는데 국민 삶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테러 막지 못하니까 과감하게 퇴출시킨 겁니다. 지금 프랑스 대선 결선 1, 2위에 올라 있는 정당은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 출신이 1위고 의석 한 석 가진 정당 후보가 2위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 정당들 우리 국민들이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로 안내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과감하게 X를 쳐주세요. 저와 정의당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양보도 해야 했고 또 사표론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이미 정권 교체 해놓으셨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과감한 개혁을 원하신다면 과감한 변화의 리더십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심상정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 대통령 되겠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책임 한번 꼭 좀 지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근데 원래 선거 앞두고는 다 선거본에서 약간 이게 뻥 치는 아니, 거예요? 홍준표도 맨 뭐 샤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가 1등으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판인데 홍준표는 그것 때문에 걸렸어요 또. 근데 하여튼 당내에서 좀 민주적이진 않은가 보다. 점점 이제 고민이 깊어져서 큰일 났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이제 심상정 후보가 뭐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당 내부의 적폐도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의당 내부를 들여봤던 것은 결국은 심상정 후보가 과연 10% 혹은 15%를 받을 만한 후보인가 이런 점에 대한 하나의 검증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하 소장?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문재인이 40% 받고 심상정이 10% 받는 것이 문재인 45%에 심상정 5%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심상정처럼 뚜렷한 선명한 진보적 후보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그게 더 어차피 낫다는 떨어지는 건데 8%나 11%나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 그쪽에서 국고보조 반 받는다 만다 그거 말고 뭐가 다르길래 그걸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 저는 그 김보엽 기자 쓴 글이잖아요. 아 그래요? 나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김보엽 기자 쓴 걸 보고 그래서 누가 뭐가 더 낫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정신승리인가요? 모든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당선이 목표입니다. 네. 8%에서 11%로 하는 걸 갖고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정신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8%보다 11%가 조금이라도 낫다 그러는데 나을 게 뭐였습니까 어차피. 국어보다 조금 더 타낸다 그거 말고는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진보정당에서 나오는데 뭐 자신의 가치를 갖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온다. 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집권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집권 안 할 거라고 막 던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치 저와 문 후보님이 어떤 그 복지에 대한 생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문 후보님 6조 3천 가지고는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해야죠. 어쨌든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사보험에 국민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그것을 복지에 돌린다면 그게 200조인데 제가 올리자는 건 70조밖에 그래 안 돼요. 말씀은 다 드려야죠. 그러면 복지 크게 늘릴 수 있죠. 우리가 사교육비에 드리는 그 국민들의 지출 비용을 우리 공교육에 돌린다면 우리 교육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려가면서 복지를 늘려야지 복지 늘리는 게 급하다고 경제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님 우리 그 정의당에서야 이상적인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 저는 수권을 하겠다는 후보로서 수권하겠다는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공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권하시면은 뭐 그동안에 해왔던 정치의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선거에 나오는 목적 자체를 갖다가 도취시키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뽑아달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렇게 선명한 진보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나한테 표를 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총선에서는 유효한 전략이지만 대선에서는 별로 옳은 전략은 아닌 것 같네요. 총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한 게 딴 건 뭐 이런저런 저도 복잡해서 안 봤는데 심상정 후보가 저기 낸 거에 공약대로 하려고 그러면 550조가 든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5년 동안 550조를 하려면 1년에 120조를 갖다 늘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110조를 늘려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여기서 지금 현재보다 예산보다 25%를 갖다 더 늘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가능합니다. 담배값을 10배로 인상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막 15분 말로는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20조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증세를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문 후보 보고 오히려 왜 당신은 그렇게 한다고도 안 하면서 저 훑어보면 나랑 별 차이도 없던데 당신은 왜 증세를 얘기 안 하냐. 그러면서 공격하더라고요. 문 후보도 증세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증세 부분을 갖다 쉽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대선 나가는 거 갖다 장난으로 보는 것 같은 거죠. 안 해본 사람의 그냥 예. 자신감인가요? 제가 진보 정당들한테 그렇게 좀 시니컬해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왜 다른 나라에서 맨날 해먹던 애들이 계속 해먹는지 아십니까? 해먹던 애들이 할 줄 알아서 그래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최소한 증세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100조만 더 얻으면 1년에 100조만 더 얻으면 되는데 뭐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국정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 진짜 선명한 진보들의 그 딜레마죠. 그런 참여를 하려면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려면 진보의 색깔이 좀 엷어지고 그게 또 선명하게 하다 보면은 영원히 국정 참여의 경험이 없어지고 참 딜레마죠. 국정 참여를 일단 집권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연정에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안철수를 지지하면 되겠네. 안철수 지지. 누구야? 유승민하고 심상정하고 이재명하고 안희정하고 도대체 내 안철수의 그 우주적인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가. 지금 그 김대중 정부의 집권이 정말로 놀라웠던 이유는 첫 집권이라서 그래요.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첫 집권 동안에 굉장히 잘했다는 것도 엄청나게 잘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김대중 정부의 성과는 참여정부를 출범시킨 후속 정부를 냈다라는 것이고, 노무현 정부는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딱 하나 진짜 실패한 게 후속 정부 수립에 실패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10년 동안 어떤 세월을 겪어왔는가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정권 교체를 시켜줄 때에도 왜 우리한테 표가 이렇게 안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표를 줄 만큼 그렇게 국민들한테 설득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선명하다 얘기를 하는 거, 뭐 얼마나 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선명하다 좀 치자. 선명하다고 표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명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우리의 리더를 뽑으려고 그래요. 리더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의 입맛 맛을 맞출 수는 없겠죠. 리더는. 그걸 같이 가야 돼서. 모든 면에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뭐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저 후보가 더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신뢰도의 우위만큼은 지켜져야 될 텐데, 그렇게 550조라고 하는 거 갖다 덜컥 던져 놓고 난 다음에 뭐 이래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는 그냥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적인 토론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토론 방식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처럼 막 던지는 그런 것들이 먹혀 들어간다니까. 홍준표도 먹히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니 사실 이제 심상정 씨의 얘기가 진정하게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과 심상정이 1대1로 토론해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문재인도 뭔가 약점이 드러나겠지만은 심상정의 공약의 비현실성도 드러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5명이 나와가지고 뭐 30초 내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지할 얘기만 하고, 특히 이런 식의 토론에서 가장 재미를 보는 놈은 제일 못된 새끼가 재미를 봅니다. 보세요. 홍준표. 그렇죠. 네. 그 지할 얘기만 딱 하고, 상대방 얘기는 진짜 악랄한 인간이야. 누구야, 13명 나갔다는 얘기 듣고, 당신 덕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야, 그건 진짜 야비하게 이럴 데 없는 인간 아니에요? 그게 검증된 얘기도 아니고.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저런 개싸가지를 봤나 해가지고, 막 지지율이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화가 나. 그게 지금 우리 유권자들 중에서 20%는 상식을 초월한 인간들이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저 인간들이 왜 저러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여기선 저래도 되니까. 그렇죠. 예요. 이 나라에서는 저래도 되니까. 저게 먹히니까. 홍준표가 저렇게 양아치같이 하는 이유는 지는 그래도 되니까. 아니, 사람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줘. 나 유승민을 지지를 안 하는데도 보고 있는데 제가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어쩜 저러냐. 아니, 덕이 없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진짜 그 자리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상대방을 모욕을 했는데, 야, 어떻게 저런 인간, 팔짱을 끼고, 턱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태도, 홍준표 같은 저질스러운 인간,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보는 그런 인간이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토론 방식은 사실은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뭐 TV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요즘 팩트체크가 막 다다다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팩트체크에서 홍준표만큼 거짓말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거짓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거짓말만 합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즉발하는데 저런 즉발한 사람이 없어. 거짓말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홍준표가 그래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붕괴를 하고 저 양반한테 정치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민형사상으로 계속 책임을 물어나가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20% 박근혜를 지금 이 시점에서도 탄핵해서는 안 된다. 조원진처럼 박근혜 석방하라. 이런 우주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뭐 예로 치더라도
뭐 그런 인간들은 집권 못 하잖아요. 뭐 그런 뭐 애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홍준표 20% 주는 것까지는 좋다. 그래. 납득은 못하지만 그래 뭐 이해는 한다. 그러나 80%는 가면 안 되죠. 좋은 후보들을 골라서 가면 되는 거야. 그쪽에서 문재인에게 가든가. 사실 뭐, 안보 공약 보면은, 홍준표가 비슷한 급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그래도 제정신 갖고 있는 윤석열한테 가든가, 뭐, 심상정도 뭐, 실현 가능성은 뭐, 저도 없지만은, 여하튼 뭐, 말이라도 뭐, 앞뒤를 맞게 하니까, 토론회에서는 적어도, 뭐, 심상정한테 가든가, 아니면은, 이도 저도 다 싫으면은, 문재인도 싫으면 안철수를 찍든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홍준표에게 가는 표가, 이 탄핵을 반대하는 표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맞아. 넘었으면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뭐 그런 분석들은 이제 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홍준표의 표의 확장성은 적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왜 지지율이 저렇게 계속 올라가요? 아니 20%까지 간다니까. 지금 뭐 짜증나. 개돼지 인증도 아니고. 20%는 저기 탄핵 반대하고 저기 어디야 청계천 가가지고 500만 모였다고 이미 인정한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20% 안팎으로까지는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이 압도한 선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이해창이 나와가지고 표를 많이 갖고 가가지고 50% 득표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때 그야말로 여론조사들 8% 10% 나오던 정동이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26% 나왔어요. 막판에 가면은 결국은 표의 결집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홍준표는 문재인이 사실은 한 51, 2% 얻고 누구야 안철수가 한 18% 정도 얻고 홍준표가 한 26, 7, 8% 얻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된 게 이상했던 거지. 근데 홍준표가 워낙 허접한 후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못 미치고 있는데, 최대치는 결국은 25% 안팎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겨도 찝찝. 찝찝할 게 아니라. 1번, 3번 해놓고 그 인공기 해놓은 그 홍준표의 그 광고 웹자보를 보니까, 네. 우린 정말 어떤 상대랑 싸우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그게 이제 그 자유당의 경남도당에서 만든 거죠. 네. 1번의 인공기, 3번의 인공기. 아니 문재인이야. 워낙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공격을 했으니까 족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놀라지는 않겠지만은 안철수는 진짜 배신감 느끼겠어. 아이 씨발 사드도 찬성하고 할 거 다 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왜 내보고 인공기야. 하여튼 선거 때는 일절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변신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운동권에서 변신한 인간들이 더 독해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조금 바뀌어가지고 안철수처럼 여전히 인공기 타이틀을 쫙 붙입니다. 김문수처럼 막 설쳐대야. 그렇지. 최소한 김문수급은 돼야. 그래야 제가 그래도 김문수 결국은 안 되잖아. 쟤는 빨갱이라는 게 밑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런 1번과 3번을 인공기로 붙이는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번 대선에서는 좀 퇴출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래도 한 20%는 존재를 하니까 그건 안 넘도록 우리 자칭 보수를 자임하는 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꿈꿔온 모든 것을 난 기억해. 투표하자. 오늘은 투표해. 이대로 나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나 우리 함께. 오늘은 투표해. 이대로 나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나 우리 함께. 자, 2부에도 우리 또 패널들 나와 계십니다. 네, 하성주입니다. 네, 정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일부에 잠깐 목소리 출연만 하셨는데요. 정의당원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동자입니다. 예, 동자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정의당에는 주로 닉네임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물론
더민주당도 당원 게시판이 이 과거에는 활성화돼서 요즘 내가 하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단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닉네임으로 싸우는 일들이 많죠. 정의당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자 하면은 아마 정의당원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나와 계십니다. 자, 2부에서는 우선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좀 놓여 있습니다. SBS의 그 폭탄 뉴스를 가장 많이 지금도 틀고 그 잘못됐다고 SBS에서 사과까지 한 그 뉴스를 각종 시내에 있는 탑차에 지금 틀고 있는 것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인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실버 크로스 해가지고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긴 이 추세가 실제로 역전으로 나타난 것도 한 10여 군데의 여론조사 가운데 두세 군데 나타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의 이런 현상, 말하자면은 홍준표에게 뒤진 현상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우선 우리 하수장의 탁월한 분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뭐 대한민국 국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또 얘기해 줘야죠. TV 토론을 하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하는 말마다 제대로 대꾸 하는 것도 없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다 아는 게 뭐냐니까 물어보면 또 그냥 눈만 꼼꼼 하고 있고 이러는 게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이 모양의 꼴이 된 거죠.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전 언론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한때 최고에서 반토막 넘게 난 것은 오로지 단 한 명의 공입니다. 안철수 본인입니다. 그게 아이네트 호스팅, 서버 호스팅, 웹 호스팅, 클라우드, 오피스 365, 서버 통합 관리, 24시간 기술 지원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서버 호스팅을 만났다. 아이네트 호스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호가미디어 대표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의 고일석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정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의 더비평 5월 4일 녹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음이 시작되는 5월 4일 그리고 5월 5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투표율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더 낫죠. 그래서 혹시라도 선거일인 5월 9일에 뭔가 이벤트가 있으신 분들은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후 2시 집계는 거의 7%가 넘었는데요. 투표율이 이틀 동안 해서 한 20% 정도 가까이 나오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는데 또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감사를 안 드릴 수는 없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 님 감사드립니다. 한발한발님 감사드립니다. 강주영님 감사드립니다. 직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5월 9일이면 끝나니까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광고는 또 해야죠. 이제 5월 8일이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만은 1번 광고는 사과 광고입니다. 장수사과 또리 장군 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2752-6673 전화 주시면 됩니다. 2번 광고는 휴대폰 판매 매장 광고입니다. 휴대폰샵 광통신 이번에 후원금으로 4만원 입금해 주셨습니다. 4만원을 입금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한 명이 이 휴대폰 샀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 새로 교체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광통신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 문의는 070-7777-3318입니다. 세 번째, 신발 깔창 광고입니다. 냄새 나네요. 발냄새 심하신 분들은 이 기능성 깔창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은 안난의 깔창이고요. 다음 카페 안난의 깔창 검색하시면 됩니다. 카페 통해서 구입하시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고 4번, 중국차 쇼핑몰 북경도사 광고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높여주는 중국차, 보이차, 오룡차, 홍차 등 고급 중국차 찾으신다면 검색창에서 북경도사 검색해 주십시오. 선물용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070-4 현상이지. 그 외엔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제 지금 보면 말이죠. 안철수의 적은
쉽게 얘기해서 진보개혁적인 표들은 문재인이 적이고, 보수 수구적인 표는 홍준표가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지르더라고. 막 질러.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유승민, 심상정, 하고 공동정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상황에 이어 이제 대통령도 3명이. 그리고, 보수적인 분들은 유승민 좀 찍어주세요. 아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은 돼요. 야, 솔직하니,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가 자칭 보수라면은, 야, 저런 진짜 잡스러운 인간 찍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 이게 샤이 홍준표라고 그러는데, 샤이하면 찍지 마! 근데, 샤이한 홍준표를 안 찍으면은, 기권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홍준표 같은 그런 잡스러운 인간을 찍느니 차라리 유승민을 찍어라. 조원진을 찍어라. 이런 얘기는,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정치평론가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후보가, 보수 여러분, 심상정과 유승민을 좀 찍어주세요. 그 얘기는 또 심상정도 똑같이 하대. 심상정도 그 얘기해요. 예. 유승민 후보 유사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도 뭐 보수자 유권자면 유승민을 좀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아니 나 심상정까지도 이해는 해요. 전 이해도 안 됩니다만 일단 선거를 너무 장난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심상정의 이론은 이런 거겠지. 심상정은 그 홍준표의 대지발정제 이후에 말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 후보들이 홍준표 같은 놈을 찍느니 차라리 유승민을 찍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상정은 안 될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웃기긴 하지만은 뭐 그래 방금 내가 해석했던 대로 뭐 홍준표 같은 놈 찍을 수 없으니까 얘기는 되겠다라는 하지만은 이제 안철수가 얘기하니까 이게 좀 웃기더라고. 문재인 표는 심상정이가 좀 뺏어주시고, 홍준표 표는 유승민이가 좀 제발 뺏어주세요. 그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예. 아니, 대통령 될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심상정은 어지간한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제 심상정이 욕을 먹는 것도 심상정 3%면은 아무도 욕 안 해요. 근데 8%, 10%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책임 있는 표에 접근하니까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 막판에 이렇게 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SBS 보도에 대해서 계속 악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심한 쪽이 국민의당 안철수 쪽입니다. 그거 좀 하지 마십시오. 진짜 딴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안철수 본인의 공이 한 90% 된다면은 10%의 몫을 차지하는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박지원. 에다가, 또 상황 한 분 더 모셨죠. 태상황. 네. 김종인. 네. 그렇게 2분 모셔가지고 2분이. 일할 사람은 없고 머리만 많아. 네. 근데 상황이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그러는데, 상황은 언제 나오느냐? 왕이 애일 때 나옵니다. 맞아요. 네, 왕이 애가 아니면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른이 되면 보통 상황을 좀 하도 안 되는 죽이거나 뭐 그렇게 안 하다 하면 어디 촌동네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끝까지 애면 상황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상황하다가 갑니다. 이런 게 있죠. 지금 안철수가 한테서 이제 상황들이 계속 위에 층층 시야로 막 쌓이고 있어요. 박지원 한 명도 버거웠는데 이제 김종인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이 둘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철수가 더 애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게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인이 와가지고 지가 조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지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말이고, 그것은 무슨 다른 미사 여구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우리 보고 김종인한테 투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한테 투표한다는 말은 김종인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소리고, 이것은 김종인이 지가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야 됩니다만, 안철수를 대타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다 해먹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에 찍는다고 하는 건 김종인한테 찍는 거입니다. 우리 하수장의 얘기가 맞죠. 사실 이제 4월 5일
말하자면은 이제 출사표를 던졌을 때에 뭐 온 언론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때 뭐 문재인과 1대1에서 뭐 그 이긴다는 조사도 엉터리 조사로 판명은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조사까지 나왔다가 몰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1차, 2차 토론에서 너무 못했어요. 5번 토론 중에서 그래도 3차, 4차, 5차는 그런 대로 약간 좀 병풍스러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악수는 안 뒀는데 1차, 2차 토론에서는 너무 많은 악수를 뒀던 것이 이 안철수 하락의 원인이 됐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안철수 표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나 할까? 그게 자기가 올라갈 때는 홍준표에게 갈 표가 자기에게 오지만은 조금이라도 뭔가 삐끗하면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복원력 있는 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내구력이 적은 표, 이것이 또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내그력 하나도 없는 표죠. 원래 지지율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 민주당 경선 끝나기 전에 있었던 안철수의 8%가 정답이죠. 그냥 그 8% 이외에 쌓인 표들은 안철수가 그때 당시에 가장 지지율이 그나마 높았기 때문에 나온 현상. 4412에 4250입니다. 이 광고 나오고 나서 정체불명의 일반인들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급차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북경도사 진짜 강추입니다. 광고 5번.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사용하시는데요. 에어컨 청소 안 하면은 그것도 평균 온상됩니다. 그래서 청소 관리 중요한데요. 로봇을 이용해서 균일하고 꼼꼼한 청소해주는 클린 에어컨 친환경 세제 사용으로 더욱 믿음이 간다고 합니다. 사무실, 병원, 대규모 영업장도 가능하고요. 문의 전화는 010-6678-2605, 일반 전화는 02-2605-3009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잘 못 들으신 분들은 뒤로 빽 했다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광고 끝났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투표해 이 순간을 기억해 오늘만 기다려왔어 이젠 내 손으로 바꿔볼래 딱 오늘만큼은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잖아 언제나 꿈꿔온 모든 것을 난 기억해 투표하자 오늘은 투표해 이대로 나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나 우리 함께 우리가 눈을 돌리면 어떤 것도 전혀 변하지 않아 그냥 이대로 점점 나빠질 뿐이야